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돌파 A플랫 제146화 A플랫 인생영화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강상준 정과장 전대입니다. 알렉성입니다. 왜 맨날 안 봐서 줄? 평소에 잘하라고. 시청자한테 그렇게 반말을 하면 되겠어요. 전 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됐어. 반사적으로 나온 거야. 자, 이번 146화부터 3편까지, 그러니까 7, 8까지죠. 네. 48화까지는 A플랫 인생 영화라는 주제로 영화를 다뤄볼 겁니다. 네. 왜 세 편이죠,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인생이 없었나요? 인생 아직 덜 살아서. 자, 그런데 여기 약간 변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게, 네. 니네 인생 영화 따위 안 궁금하다. 이렇게 나오실 게 뻔한데,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요 주제를 고른 취지는 사실 처음에 막 어떤 방식으로 영화를 좀 모아서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런 방송 자체가 우리가 좀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 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골라서 네.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 따위 별로 궁금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어떤 뭐 스타일을 가지고 어떤 영화를 선택했는지 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좀 다양한 영화들이 여기 이제 좀 취합이 됐거든요. 네. 그런 영화 세 편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 뭐 제 인생 영화도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 첫 편은 알렉스 누구죠? 왕. 알렉스 왕? 네, 저의 인생영화고요. 이미 제목은 보셨겠지만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네. 동명의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박찬욱 감독의 2002년의 한국 영화를 말하는 거고, 네. 영문 제목으로는 심파시 프로 미스터 벤전스. 한데 저는 이 영문 제목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미스터 벤전스에게 그런 동정을 하는, 복수는 나의 것 영화와도 어느 정도 일맥이 있는 그런 영문 제목인 것 같고요. 참 불쌍한 놈들이 복수하는 영화긴 하죠. 그렇죠. 예. 인생 영화인데 조금 더 의미를 얘기하자면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좋았다는 영화라기보다는 내 인생에서 가장 그때 임팩트가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래서 뽑았고, 이제 조금 더 잡설을 하면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2002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대작들, 뭐 남들 많이 보는 거, 블록버스터 같은 예, 거. 뭐 아마겟돈 아니면 한국 같은 거? 영화에서 많이 흥행했다는 그 정도만 좀 찾아봤던 것 같아요. 참고로 요게 2001년도에 2002년 이게 초에 나왔으니까 한국 영화 뭐 유명했던 거 보면은 친구, 엽기적인 그녀, 신라의 달밤, 다 안 봤어. 조폭 마누라, 달마야 놀자, 이제 두사부일체 이런 게 다 안 2002년도에 봤어요. 거의 다 봤어.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흥행했던 지금 그런 영화를 말하는 엄청 거예요. 그때 흥행작이 많았네요. 네. 근데 2002년도에 저도 이거는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JSA 많이 봤잖아요. 네. 그 박찬욱 감독이 뭐 신작을 냈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극장에 가서 봤다가 되게 큰, 예, 약간 쇼크면서 이제 어떤 영화에 대한 내 시선이 바뀌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굳이 골라봤습니다. 저도 그때 극장에 가서 친구랑 봤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일지 모르고 데려갔다가 그 친구는 전혀 이런 류의 영화를 안 보는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기억이 나요. 저는 수업 시간에 박찬욱 감독이 온다 그래서 네. 이 영화를 찍고 네. 망했다더라. 그래서 동문이니까 또 와가지고 이제 요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이제 영화 수업이었는데 네. 그래서 받고 죽이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씬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뭐 계단 올라가는 장면이라든가 그때 당시 그 미장센에 대해서 박찬욱 감독이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난 그 당시엔 안 기억이 봤던 있어요. 것 같아. 나중에 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복수 3부작의 이제 첫 테이프를 끄는 작품이 됐잖아요. 그쵸. 그쵸. 예.
나중에 오히려 네. 본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이 당시에는 흥행이 실패했고 네. 나중에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성공했겠죠. 이제 올드보이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이지. 맞아요. 왜 해외에 가서 이제 깐에서 이제 상을 받아오고 네. 그랬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은 거고. 이제 3부작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이 친절한 금자씨잖아요. 네. 친절한 금자씨의 영재는 심파시 포 레이디 벤저스입니다. 아하. 그렇게 이어진다. 네, 네. 대고를 이으면서 거기까지 갔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은 달라지지만 캐릭터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요 3부작 내에서 이제 보여지면서 네. 뭐 그런 느낌 때문에라도 이 세 편을 좀 연이어서 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 작품 절대 버릴 수 없는 작품이고 이 올드보이랑 친절한 금자씨를 다 보신 분들도 이 작품을 안 보신 분들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이번에 다시 오랜만에 보면서 음. 역시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 만들어낸 훌륭한 연출자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답니다. 네. 저도 이거 보면서 그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게 연출이구나. 아, 맞아요. 이게 구도구나. 이게 캐릭터구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큰 저한테 영감이 됐고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흥행을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34만 명 들어왔다고 그래요. 이게 JSA 보고선 CJ 엔터테인먼트가 쿨하게 25억을 투자했는데 완전 망했죠. 34만 명.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는데 점점 이게 해외에 나와서 평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보면서 끝내는 뭐 7년 후인가 그때 손익분기점을 결국은 넘었다. 인생 그렇게 길게 얘기를 봐야 하네요. 된다. 예. 뭐 이런 거네. 인생 길게 봐야 되는 게 박찬욱 개인으로 봐도 좀 그래. 박찬욱 감독이 처음 만든 영화가 무슨 3인조인가 삼총사인가 뭐 그런 맞아요. 그랬던 네. 그런 제목인데 그거 연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분이 계속 칼럼만 쓰셨거든요. 계속 영화 비평만 하고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다시 영화를 찍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거지. 근데 이제 JSA가 잘 됐고 이제 이런 작품까지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양분이 돼서 결국 이제 대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박찬욱이 실제로 본인이 이제 영화 쪽으로 전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 학교는 영화과가 없답니다. 동아리만 있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연출 같은 것도 부족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다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어요. 네. 이제는 이제 끌어주는 그런 그렇죠. 포지션이 됐죠. 네. 자 이제 등장인물 뭐 살짝 얘기하고 네.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3명이 있고요. 첫 번째로 류 신하균이 역할을 했는데 네. 여기에 청각 장애인이고 신부전증인 누나와 둘이서 사는데 이제 누나 수술에 필요한 신장을 얻으려다가 장기 매매단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영미 배도나가 역할을 했고요. 류의 여자친구입니다. 그 신장 이식하는 수술비 마련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사장 동료의 딸을 유괴하자라고 류를 꼬시게 되죠. 세상에는 나쁜 유괴가 있고 착한 유괴가 있어. 뭐 이런 거. 네. 약간 작전 대장 같은 느낌. 아니 근데 명대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패러디 같은 게 또 되게 많았고 그쵸. 다시 보면서 여기서 이 대사가 나올 거라는 거 알고 딱 보는 또 그런 쾌감도 있더라고요. 뽑지 마 경동맥이야.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그쵸. 그때 당시에 강 기자님이 그걸 엄청 흉내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장면 나오기 전에 이미 빵 터졌어.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 뭐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진 송강효가 역할을 했고요. 이제 딸을 유괴당했죠. 그래 네. 그 납치범을 찾아가지고 복수를 진행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너무 젊어서 깜짝 놀랐어. 그쵸? 다들 엄청 다들 푸릇 젊어. 푸릇 팥팥 좀 이상한데 풋풋하죠. 팥죽 먹고 싶네. 아무튼 저는 배두나 씨가 젊다 못해 너무 어려가지고 네. 뭐 볼살이 지금- 너무 지금도 뭐 무척 젊긴 하지만 네, 동안이죠. 너무 어리다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20대 초반이었죠 그때 당시. 그렇죠. 되게 자극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네. 어쨌든 영화의 두 개의 축은 복수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네. 이제 복수에 함몰당하자 결국은 이제 복수에 짓눌려서 생을 마감한다. 네. 이런 어떤 복수의 테마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지만 네. 되게 예상의 전개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리 말하면 전 이 영화를 관통하는 단어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뜨개 뭐- 모든 것에 뭐 아이러니함들이 다 녹아져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되게 뜻하지 않게 흘러가잖아요. 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우연처럼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서사적으로는 아이러니란 말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연출이나 이제 이런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코드는 생략. 그렇죠. 여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거의 말을 안 해주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객 스스로 메워갈 수 있는 거고 네. 굳이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약간 불친절해서 훨씬 더 재미있는 구석이 많아진 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차차 진행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류는 자기의 누나한테 신장을 이식하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 방송에 나와요. 그 이금희 씨가 얘기를 하죠. 여기 되게 카메오가 많이 나와요. 잘 보면. 맞아요. 예. 많이 나오죠. 유승범, 유승환 형제가 나오잖아. 그쵸. 예. 아, 이제 바쁠 때는요 한 그릇만 시키지 말라니까 뭐 이런. 너무 천연덕스럽죠, 진짜. 예. 류승범 연기는 정말 빵 터지게 만드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건 예.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네. 누나한테 이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혈액형이 달라. 그래서 의사가 B야, B 막 그러면서 입이 되게 강조되는 그런 씬도 있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연출이 되게 재밌는 게 네. 아까 이제 알렉산이 말했지만 그 라디오에서 사연 소개하는 걸로 이금희의 목소리로 이 류 신하균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아이러니는 이제 병원에서 자기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막 라디오에서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안 된대. 혈액형이 다르대. 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말하는 것도 의사가 얘가 이제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강조해서 말하는 그 모양새가 네. 굉장히 생경하죠. 네. 네. 왜냐면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의사가 얘가 입 모양을 말해야 되니까 입을 크게 말하면서 되게 웃겨지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네. 보고 있으면. 네. 그 렌즈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게 너무 웃겨지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영화에서. 네. 그리고 그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쵸. 네. 될 수 있겠죠. 그 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항상 그 멍한 듯한 그런 소리가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동의하면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출이 돼 있죠. 있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게 나오는데 네. 무슨 주물 공장 같은. 맞아요. 네. 네. 근데 엄청나게 시끄럽잖아. 네. 근데 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헤드폰 같은 거 네, 이런 안 것들 끼죠.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장면들 굉장히 길게 보이는데 재밌죠. 뭐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이렌이 울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걸 보고 이제 눈치를 봐서 쉬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죠. 류가 뭐를 막 돌리려고 켰는데 다들 나가. 나 끝났구나. 그러고 멍하니 쉬고. 앉아서 특히 쉬고. 예, 박정욱 감독이 여기서 사운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대요. 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외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 외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사운드를 일부러 키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객이 그 공장 안에 있는 듯한 느낌, 네. 완전히 함몰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류가 되게 멍한 표정을 거의 탈진한 표정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면서 걸어 나오는 표정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너무 나왔을 때 태양이 눈부시잖아. 그런 느낌까지 고스란히 이제 관객한테 전이를 했다. 네. 한 장면 한 장면이 굉장히 교과서 같이 이제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뭔가 저기서 배울 수밖에 없는 장면들로 구성이 된 네. 그런 영화예요. 네. 다시금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다. 그렇죠. 공장씬도 너무 좋았어요. 네. 다시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신하균 씨가 이제 녹색으로 이제 염색을 머리, 했잖아요. 네. 이제 감독은 잔디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몹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군중씬. 여기서도 신하균을 보게 되는 거지. 공장을 되게 멀리서 잡아가지고 이 공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서도 신하균 혼자 약간 부품이 돼서 움직이는 것까지 이제 캐치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이유는 누나랑 이제 어떤 되게 낡은 아파트인데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류가 이런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옛날에 마치 무성 영화 하듯이 화면이 까매지면서 하얀색으로 류의 그런 속마음이 다다다다닥 나오죠. 그래서 자막으로. 네. 네. 꼭 무성 영화의 그런 기법을 섞어 쓰기도 하고. 네. 재밌었어요. 그 네. 표현.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에서 옆방에 이제 남자 4명이 있는데 막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신음을 들으면서 자위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류 누나가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는 건데 그 벽을 넘어가니까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고. 되게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 그쵸. 들더라고요. 청각장애인 류는 그걸 모르고 앞에서 되게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씬이 각각 너무 다른 건데 그거를 감독이 카메라를 이렇게 쓱 옮기면서 보여주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근데 저는 그때 관객으로서 이걸 보면서 아 이걸 내가 웃어도 되는 걸까? 약간 그런 씁쓸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씬이었어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러니까 웃는 자신이 약간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서 막 이렇게 막 신음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넷이서 그러고 있고. 옆에선 그러고 있고 얘는 너무 맛있게 라면 먹고 있고. 맛있게라기보다는 되게 천연덕스럽게 먹고 있잖아. 네. 어차피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막 누나가 이렇게 알아채기게 하려고 약
돈 막 던지고 하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음. 어떻게 보면 전혀 교감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다는 느낌도 아주 굉장히 진득하게 배워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영미가 나옵니다. 영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류의 여자친구고요. 이 당신 여자친구 아니지 않았어요? 여자친구예요. 그냥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이 당시에는 되게 친한 친구고 나중에 여자친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웃장 까고 이제 그건 뒤잖아요. 아니 누워 있잖아. 더워서 아, 그래요? 부채질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잖아. 웃장 깐다는 얘기 좀 그만해. 여기서 깐 거는 류 아직. 네, 깐 건 그치. 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장면인데 이제 서로 이거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울이 앞에 있잖아요. 카메라를 보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식으로 보면은. 네. 그렇지. 근데 거울이 있고 이제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혁명정사잖아 이 영미는. 그렇죠. 그래서 그 막 어떤 노동 혁명에 대해서 막 글을 쓰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아 얘는 그런 혁명 쪽 일을 하는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말빨이 좋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류의 성격도 여기서 나오는 거야. 사실 여기서 이제 누나베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자기가 이제 머리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두 개라고 하니까 두통이 더 심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대. 이렇게 얘기했더니 류가 그래. 어떤 쪽?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런 질문. 근데 되게 애가 중간중간에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 맞아요. 맥락에 맞지 않은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 캐릭터의 어떤 속성인 것 같죠. 그리고 공장에서 이제 류가 근데 해고를 당하죠. 음. 여기서도 당시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쉽게 해고를 당하고 그러면서 점심시간이니까 아 뭐해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 그러면서 저기 류가 덩그라니 그 놓여 있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의 시선을 보여주고요. 이것도 항상 그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는 장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해고하는 역할, 해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손을 한참 내밀고 있잖아. 악수하고 끝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장면들도 조금 기괴하게 보이기도 하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걸로 구성을 해서 지금 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마치 판타지인 것처럼 포장을 많이 해요. 이게 정말 맞아? 정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비현실성을 강조하는 컷들이 되게 절묘하게 담겨져 있다. 그리고 뭐 되게 간단하죠. 이런 방식들.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점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무덥고 답답한 느낌을 계속 그 전달하잖아요 관객들한테. 약간 짜증이 막 절로 나는 느낌.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 매매. 화장실에 많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발견하게 되는 붙이는- 상황도 웃기잖아. 네, 그 화장실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스티커 붙이는 거 나오잖아요. 이미 방금 전에 아줌마가 띄고 갔어. 띄고 갔는데 바로 붙이는 거지. 이런 아이러니가 계속 영화에 유유 흐린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에 화장실에 그런 거 진짜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네. 좀 구석진 데 가면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요? 어. 요즘은 이제 장기 매매보다 길거리에 왜 대출 받으라고 그거 엄청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치. 아침에. 근데 진짜 예전에 장기 매매 많이 붙어 있었는데 과연 이런데 누가 전화할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어둠 속으로에서도 결국 아들 수술하기 위해서 신장을 내주고 돈을 받아서 수술비를 충당을 한다. 네. 이런 사건들이 우리 세계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유일하게 팔 수 있는 장기잖아요, 신장을. 그렇죠. 뛰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굳이 말하면. 예. 그치. 그게 상관이 있어요. 네, 있어요. 되게 한쪽을 위험- 뛰게 되면은 면역력이 훨씬 약해진다고 그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신장 떼려고 하니까 애 때문에 사실 그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해달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아, 뭘로 그렇지. 네, 저도 봤는데 뛰어도 살아는 갈 수 있는 정정하게 있습니다. 간도 이식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는 네.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 네. 자르는 네, 거라고. 잘라내는 거니까. 안구도 두 개니까 하나는 할 수 있지 않나? 망망이잖아요. 굳이 하고 싶다면. 아니 왜냐면 그런 작품도 있거든. 생각이 났어. 지레진 디아블로라는 네. 그 지레진의 후속편을 보면은 그때 이이다 쿄야가 시각장애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얘한테 의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눈 한쪽을 줘서 일을 시키는 게 나와요. 이런 거 가능하다. 아무튼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길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장기매매단한테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을 못 버는데 누나는 투석을 해야지 살아가는 거잖아요. 투석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신장을 구해가지고 빨리 이식을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1,000만 원을 모았는데
부족하대 돈이. 그래가지고 그 남는 거는 류의 신장을 더하기로 해요. 예. 그러니까 네 신장과 1,000만 원을 해서 누나의 신장을 구해라. 사실 수지가 안 맞는 장사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왜 내?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텐데 류니까 그리고 이거 절박한 달려든 거지.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절박한 사람들한테 이런 사기를 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장미꽃이 그런 연락의 도구잖아요. 장미꽃 들고 있으면 쓱 와가지고 태워서 가면은 이제 그 류가 가져온 장미꽃을 어떤 시든 장미꽃을 딱 뽑아버리고 딱 넣죠. 일종의 암시 같은 그렇죠. 느낌도 예, 하고. 되게 대놓고 한 암시죠. 너도 시들겠구나. 그리고 요 사무실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공간이고 네. 이 연출도 되게 재밌죠. 제가 이제 박찬욱 감독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 영화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미장센의 그 컨셉은 실루엣이라고 했거든요. 아. 이게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프레임 안에 갇혀져 있고 맞아요. 역광이죠. 네. 그게. 그러고 이제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는 느낌을 주잖아. 네. 한 3번 정도 나오나요? 맞아요. 네, 근데 네. 굉장히 끊임없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실루엣보다는 프레임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후에 이제 송강호가 이제 뭐 봉고차 안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죠. 네. 예. 배제를 해요. 송강호만은 음. 그 세계 안에 속할 수 없는 것처럼 표정도 안 보여주고 음.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굉장히 재사용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에 거기에 왜 사무실을 차려놨는데 얘는 찾아가서 네. 수술을 받고 이러냐고. 근데 그게 이제 밝혀지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금방 자리를 뜨는 거잖아요. 어떤 임시 장소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저도 엄청 그거 있잖아. 뭐요? 베스킨 라빈스 가서 이제 드라이 아이스 사온 거 있잖아. 예. 그것도 있죠. 멀리 가세요? 졸라. 아 이거 옛날에 강 기자가 많이 했어요. 나 내가 많이 기억났어. 했는데 예. 진짜 한 20년 전에 제가 맨날 이러고 다녔죠. 그래서 누가 봐도 얘네들은 사기꾼이고 신장을 뜯기고 근데 인간적으로 옷은 입혀주지 옷을 안 입혀줘. 그러니까. 맨몸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하균 그러니까 류가 그 주사 놓는 것도 도와줬잖아. 인간적인 최소한의 인간미도 없는 거야.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뭐 제작기나 뭐 인터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원래 이게 씬에 없었대요. 맨몸으로 히치하이킹하는 게 갑자기 감독이 찍자고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러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집에 돌아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생략의 묘미인데 그쵸. 과거 이제 박찬욱 감독이 학교에 왔을 때 이 Q&A 시간에 이거를 누가 좀 바보같이 물어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균은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돌아갔겠죠. 당연히 갔겠지. 뭐 태워줬겠지. 그러니까 그 뭐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불필요한 거잖아.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영미를 고문하는 게 있고 나중에 이제 신하균의 거처를 이제 송강호가 찾아가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갔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영미가 불었겠지. 근데 이런 거를 물어봐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거든. 쟤 바보야 뭐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생략의 묘미인데 그걸 이제 캐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밌게 아 그 영미가 불었다는 게 되게 약간 배신감이 들 법하지만 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흥행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쵸. 그때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였잖아요. 결국 아까 2001년에 흥행했던 그 보세요. 뭐 친구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이거 보면 신라의 달밤 뭐 이런 거. 그렇네요. 영화가 뭐야? 심플하지가 않으니까. 네. 생각을 바로 좀 이해가 해야 좀 안 되죠. 되니까. 어쨌든 집에 왔는데 신장 기증제가 찾아졌어. 하필. 그날 아, 너무 아이러니하죠, 진짜. 너무 1,000만 원 미치겠는 있댔지? 거야. 막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수술비가 없어. 잘 됐잖아. 뭐 이런. 웃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래서. 영미가 막 류를 개패듯이 패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뜯기고 오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미한테 물어봤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 혼자서 그런 짓을 그래서 벌인 거지. 영미의 해결책은 류를 해고한 사장의 딸을 유괴하자. 처음에는 그 사장의 딸을 유괴하자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이제 원한이 있으니까 뭐 그러고 저 사장 돈을 뜯으면은 영미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자본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신박했지. 약간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래 부의 재분배다 이거. 그러니까 아나키스트잖아 얘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뭐 재벌 철폐 뭐 맞아요. 미군 축출 뭐 이런 맨날 구호를 그러고 외치고 있어요.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찌라시도 뿌리고 길거리에서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류는 처음에 계속 동의를 못하죠. 그런 범죄는 못 저지른다. 근데 여기서 영미가 그 유명한 대사 세상에는 좋은 유괴와 나쁜 유괴가 있어. 이거 나중에 금자씨에도 나오잖아요. 그쵸.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고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잖아. 애도 살고 거기는 돈만 내고 돈 받은 우리도 좋고. 그리고 이거 얼마나 좋은 유괴야. 게다가 헤어졌다가 만나니까 사이도 돈독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잖아요. 블랙 유머들. 그 이제 사실 좋은 유괴 이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잖아요. 그쵸. 좋은 유괴가 어디 있어. 그래서 사장의 뒤를 밟으면서 영미랑 류가 이제 어떻게 유괴를 할까 하는데
그때 해고당한 노동자가 갑자기 앞에서 자해를 해요. 그 장면도 칼로. 되게 극장에서 볼 때 당황스럽거든요. 저는. 나는 근데 그 처음에 배를 툭툭 한 3-4번 그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거 무서워서 살짝 찔렀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 그렇게 피가-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 순간에 피가 피가 이제 줄줄줄. 흐르고 어. 하필 이제 그 올렸던 러닝. 러닝 셔츠가 내려오면서 이제 피가 막 배어 나오는 게 보여지는 거지. 그러면서 네. 그 자기도 막 되게 당황을 해.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네, 자해한 사람이. 그치 뭐.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이제 송강호의 회사에서 이제 잘린 사람이었고 무슨 네. 기사님 팬기사님 뭐 이런가 뭐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걸 봤을 때 이제 목표가 바뀌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마 송강호가 칼을 뺐다가 이제 손을 다치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지. 음. 손을 치료받은 게 계속 나오니까 그 이후의 상황이다라는 네. 것도 될 수가 있고 나중에 반대편 손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혔어 라는 어떤 은유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사장의 딸을 유괴하면은 원한은 당연히 류니까 바로 잡힐 거다. 그래가지고 되게 생각하지 못할 아무 원한 관계가 없는 그 송강호의 딸을 유괴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유괴를 해요. 유괴를 잘 하고. 자 생략됐어요. 이것도. 어. 유괴를 어떻게 했는지는 안 보여줘요. 근데 그쵸. 유괴한 다음에 그냥 고무줄놀이 하고 있는 거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든 데려왔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쵸.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집에는 누나랑 같이 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얘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가요? 그 그래서 돌봐주는 그렇죠. 거랑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 누나도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런 애구나. 뭐 선배 딸이라고 하니까 같이 되게 잘 돌봐주고 좀 친하게 지내죠. 네. 그리고 막 애가 뭐 우리 아빠 저기 있는데 친구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막 그러면서 되게 애만이 할 수 있는 단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집의 이 미장센이 되게 재밌죠. 네. 벽지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벽지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막 되게 지금 보면 더 오래된 그런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고. 그냥 어디서 주워다 쓴 듯한 장롱, 그런 분홍색 장롱, 근데 막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가도 막 이렇게 가난하다고 하지만 얘가 표현이 좀 과격하긴 했는데 애가 네. 애니까 그랬겠지. 가면은 다 나름의 어떤 그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을 꾸며놓은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잘 만든 그런 세트라. 세트장이죠.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거기 어디 아파트라고 막 올라가는데 설마 그거는 실제 거기서 찍진 않았겠지. 네. 벽을 넘어가고 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장면들도 좀 볼만하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애를 벗겨놔 자꾸. 그건 조금 불편했어요. 그거는 약간 네. 박찬욱 감독이 약간 변태적인 성향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 살짝 들었어요. 아니, 있지 그 양반도 뭐 다 그런 양반이지. 그리고 이때만 해도 2002년 뭐 찍은 게 2000년, 2001년이면 조금 그런 생각을 덜 할 때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예. 여자 20년 아이는 전이니까. 사실 상의탈이 우통 벗기는 거 그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 근데 그런 게 있었어. 일부러 살짝. 이제 그런 또 효과, 불편한 효과를 또 노린 것도 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괴를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이 오는 사진이랑 함께 2,600만 원을 준비해라. 라는 협박장을 동진한테 보냅니다. 이 딸 우는 사진 만든 장면도 아 우는 사진 만드는 거? 네. 그 뭐였죠? 류가 예쁘게 막 조개랑 보석이랑 섞어가지고 목걸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 내 거야 와가지고 말하니까 괜히 안 줄 것처럼 해가지고 울려가지고 억지로 울려가지고. 그치.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착한 유괴다라는 그런 은유적으로 그런 화면들을 계속 보여잖아요. 우리는 애랑 실제로 잘 놀아주고 있고 울리기도 싫은데 일부러 울린 거다.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감독들이 아역들한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게임기를 사준대. 얘가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울어야 되는 장면일 때 그걸 뺐는데 확 뺀다고 하잖아요.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게 처절하게 우는데 얘가 막 엄마 죽고 뭐 영화 내용사에 그러는데 사실 게임기 뺏겨서 막 우는 거란 그렇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긴 한데 네. 요즘에는 그렇게 못 찍게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진짜 잘 우나 그러면? 잘 우는 것 같아요. 연기라는 거를 되게 개념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양 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진짜 많고 뭐 마치 그 교과서에는 실리지 못했지만 다 이렇게 암암에 알고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아마도 학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박찬욱 감독들이 그 일화를 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절묘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죠. 그리고 요 여배우 아역이 네. 현재도 그 배우로 네. 활동을 하고 아, 있더라고. 그래요? 한보배라고 해가지고 네. 성인 배우가 이미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예. 2018년인가 어디 소속사 해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 그 누구죠? 김유정인가? 네. 아. 추격자에서 그 징징 울던 그 꼬마애 있지? 네. 걔잖아. 그렇죠. 그런 거 다 생각하면은 그렇죠. 야, 시간이 엄청 흘렀네요. 네. 그러네. 근데 얘를 이제
그 동진 송강으로 되게 빙빙 돌리잖아요. 뭐 금호역에서 뭐 버스 타고 어디 가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검은 봉다리로 머리 뒤집어 씌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공터 가로등에 묶어버리잖아. 그쵸. 네. 얘는 그럼 어떻게 풀려났어? 누군가 풀어줬겠지. 뭐. 그렇겠죠. 이런 식이야. 근데 거길 처음 보여주는 장면이 개가 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가방도 이제 류가 갖고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전달해줬다는 거죠. 영미가 받아가지고 그 순간에 누나가 류가 실직한 거를 우연히 알게 돼요. 그 해고 통지서를 본 거야. 그러면서 실직했는데 저 애는 뭐지?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 가지고 얘가 유괴를 한 거구나. 누나가 유서를 쓰죠. 그렇게 뭐 살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 자살을 해요. 예. 그게 바로 돈가방 받아온 날이잖아요. 네, 또. 그리고 네. 또 자살한 게 하필이면 물 속에서 이렇게 손 긋고. 손을 걷어요. 예. 결국 나중에 뭐 이거는 하도 오래된 영화니까 말하면은 되게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물에서 죽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다들 물에서 죽어. 치유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다 죽는구만. 이 장면도 연출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처음 본 분들은 더 깜짝 놀랄 수도 있게 만든 거지. 처음에 이제 류가 되게 기분 좋게 막 들어와가지고 애 괜히 리모컨 뺏어서 막 장난치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되게 기분이 좋은 상태잖아. 네. 업됐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 애가? 아이가 어. 편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그거를 보자마자 갑자기 이제 욕실로 뛰어가는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 뭐가? 욕실에서 자살했을지. 갑자기 언니가 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했었어요? 근데 샤워를 되게 오래 한다라는 생각 그 불현듯 스친 거지. 그거 네. 아마 중간에 물소리 약간 났을 거예요. 샤워 소리. 그래요? 그러니까 언니 뭐하냐 그 저 샤워한다고 뭐 화장실에 있다고 이런 얘기는 했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죽었고 유언도 있었잖아. 나 죽으면 뭐 우리 예전에 놀던 거기 시냇가에 묻어줘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라디오 사연에서는 지금은 아니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오래오래 살고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네. 그리고 모든 걸 성공해서 이제 정말로 다 잘 됐지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네. 또 누나가 가버리는 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나의 그 유언이죠. 묻어주려고 이제 어렸을 때 둘이 놀던 고향 계곡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누나를 이렇게 묻고 막 자갈 같은 걸로 덮잖아요. 돌무덤 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옆에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이 지나가는데 그게 유승범이야. 나 그거 처음에는 너무 빵 몰랐어요. 저 예. 보자마자 빵 빵 터져가지고. 터지지. 예. 그 옷을 왜 잡았다 이런 거야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되게 모자라 보이게 좀 그쵸. 뇌성마비라고 그렇게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그럴 네.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연기를 근데 했어요. 이것도 예. 사실은 반전이었던 거잖아. 그렇죠.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동진한테 이제 차 번호를 건네주잖아. 네,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 동진이 그렇죠. 뇌성마비라고 다 다 바보는 바보는 아니죠 하는데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이런 네. 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효과를 노린 거겠죠. 네. 그러는 도중에 이제 동진의 딸이 실수로 계곡에 빠지죠. 근데 류는 그걸 못 듣는 거야. 소리치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익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때 아이러니가 하나 더 더해지는데 이제 얘가 생각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막으로 뜨잖아요. 저기는 너무 깊어서 나도 구할 구할 수 수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류승범이 이미 들어가 이미 있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너무 어렸을 때 갔으니까 어렸을 네. 때는 자기 머리보다 한 뼘 위 뭐 이렇게 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닌 거지. 그런 아이는 저 얕은 물에 애를 죽이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했다라는 듯이. 네. 근데 그 얕은 물에 결국 나중에 자기가 죽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이때 처음 보면서 감독이 되게 앞에 나왔던 세세한 단어들, 소품들, 어떤 상징들을 계속 뒤에도 엮어 쓰면서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죠. 이런 장치가 너무 촘촘하게 다 이어지니까 네. 이게 너무 깊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관객은 진짜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공부가 되는 정도일 것 같아.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비단 영화 공부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인상적인 장면은 그 아이가 수면 위에 얼굴을 반만 내밀고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연기를 잘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연기인가? 있지? 저는 덤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기예요. 진짜 건드렸는데 몸이 나무 토막 같이 정말 시체같이 눈도 뜨고 있고. 그렇게 연기를 했죠. 그 되게 끔찍하지. 정말로 진짜 죽은 것 죽였다라는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의 연기를 한 거지. 왜냐면 그것도 나중에 어디 제작진가 나오는데 애한테 움직이지 말고 숨 쉬지 말라고 너 시체니까 막 그렇게 좀 연기를 강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무섭네요, 감독님. 네. 그래서 이제 딸이 익사한 현장에 경찰이랑 동진이 왔어요. 근데 이제 범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영미는 동진의 딸의 그 휴대전화기를 사용했었어가지고 추적도 안 되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둘이 원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형사가 원한을 산 적은 없으니까 근데 동진이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 강 기자가 말했던 동진의 얼굴은 안 나오고 그 봉고차 안에서 형사하는데 그 동진의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근데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딸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 그 잠긴데 되게 억지로 말하는 그런 목소리 연기를 송강호가 굉장히 잘하죠. 예. 그리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했을 땐 프라임에서 이제 배제가 돼 있다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우린 이미 봤거든. 이미 그 노동자가 자기 앞에서 배 긋는 것도 봤단 말이야. 근데 그걸 되게 나중에 떠올리죠. 원한산 게 있다라는 거를. 네. 그리고 찾아갔더니 이미 음독자살을 했어 가족들이. 뭐 그런 아이러니가 계속 더해지기도 하고. 네. 이때 이제 프레임 안에서 그 형사가 에이 우리 없는 게 다행이야 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받는 네, 장면이죠. 그런 장면들이 뭐 슬픔을 더 북돋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딸을 부검하는 걸 이제 동진이 막 억지로 보죠. 엄청 울면서 보잖아요. 참으면서. 그런데 또 재밌는 거 뒤에 또 한 번 맞아요. 부검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하품을 하죠. 류의 누나가 부검하는 걸 보면서 진짜 하품을 해. 남의 죽음과 내 딸의 죽음은 그렇게 다른 거야. 여기서 그게 진짜 이것도 정말 데뷔가 그쵸. 저는 좀 효과가 심하죠. 상당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남의 죽음인데 그 부검 자체가 되게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봐도 이제 아무 느낌이 없는 동진이 그런 살인자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부검 장면은 그 동진의 표정만 보여주고 모든 게 다 소리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막 뼈를 가르는 소리, 뭘 드러내는 소리, 뭐 네.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제 아버지의 그 슬픔이 거기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남의 죽음에는 그렇게 태연하게 네. 하품을 한다라는 거. 네. 그런 그런 게 연출. 인간인 것 같아. 네. 정말 나약한 뭐 평범한 인간이 아닐까.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한 모습도 느껴지게 되고. 그 딸을 화장시키고 이제 동진이 더 씨름에 빠져 있는데 이제 죽은 딸의 환영을 봐요. 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예, 여기서 동진이 무슨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죠. 집도 팔고 사업도 다 정리하고 그 형사를 집으로 불러고 돈을 툭 줘. 이게 내 전 재산이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유괴범을 찾자. 난 복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제. 예. 근데 딸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그런 장면도 굉장히 좀 재밌었거든. 그 영화적으로. 딸이 이제 물을 툭툭 흘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형사가 찾아왔을 때 집 안에 이상한 물 이렇게 네. 고여 있잖아. 네. 마치 정말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딸을 딱 안았을 때 처음에는 얼굴을 안 보여줄 줄 알았어요. 뒷모습만 나와서. 근데 앞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아 이건 정말 실제할 수도 있겠구나. 저 아버지에게만큼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의 장면은 뭐 맨날 술만 먹고 있었겠지. 컵라면 용기 하나 놓여 있고 뭐 물통 있고 이런 거 보면 그렇겠죠. 네. 근데 문득 정신을 차려서 딱 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는 사진에 딸 모습이 사라져 있는 거야. 아, 그 처음에는 있었는데 있었다가 사라져. 네. 다음 순간 사라져 있죠. 네. 이런 어떤 판타지가 주는 것도 뭐 이 사람의 상실감, 이제 정말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보냈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 장면으로 진짜 제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류는 아파트의 짐을 다 정리하고 영민의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예. 그리고 동진은 아까 말한 그 형사랑 찾다가 이제 류의 아파트까지 찾아왔는데 그 벽지를 보고 딸이 유괴됐을 때 그 사진 찍었잖아요. 이거랑 같구나. 얘가 범인이구나. 이제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 사연을 되게 우연히 듣게 되지 옆방에서 애들이 막 듣는 거를 네. 그래서 방송국을 이금희를 찾아가요. 또 나와요. 예. 그래서 그림이 예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근데 예쁜 그림이라고 보기엔 조금 잔인한 그림 아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게 시체라는 거는 그 아빠밖에 캐치를 못했겠죠. 아, 또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리고 류가 사실은 뭐 그런 처음엔 그런 얘기 나와. 뭐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네. 누나가 아파서 뭐 공장에 취직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그림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잘 그린 그림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의 주인이 내 딸을 죽였구나 유괴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소로 가게 된 거고. 근데 되게 우연하게 류 누나의 시체가 있는데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당위성을 주면서 진행되지는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을 겹쳐가지고 류를 찾아내고 시체를 찾아내고 범인을 아니요, 찾고. 그거는 그림에 정확히 나와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죠. 그 그림 안에서 류가 돌무덤 자기 만드는 거. 돌무덤 만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대조를
해보니까 너무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저기가 아닐까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손이 나오잖아요. 손이 나오고 누나 얼굴에서 이제 막 지네 같은 게 기어다니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때 또 류승범이 나왔어 막 그렇지. 도와주는데 보니까 그 딸 사진에 있었던 그 목걸이를 얘가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 사실은 이 류승범이 나타나서 그 딸을 그 차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나뭇가지로 얘 목걸이를 빼려고 했는데 자고 있었으니까 그때. 위협을 느끼고 얘가 그 밖으로 오빠 하면서 나왔던 거잖아. 네. 근데 그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다가 빠졌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그 악의가 없었지만 사실상 류승범이 죽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솔직히 그 목걸이는 왜 탐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처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수 그렇지는 없지. 않은 거지. 네. 얘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얘를 추궁을 해서 이제 자동차 번호를 알아내게 된다. 네.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어. 너무. 뇌성마비라고 다 바보는 아니죠. 이런 목걸이는 아이러니. 또 왜 걸고 있냐고. 먼저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이제 류는 오히려 자기한테 사기친 그 신장 매매 조직을 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영미가 찌라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전화를 하죠. 왜 전화해서 알 수 있느냐? 그 장미를 장미꽃. 신호로 하는 애를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서로의 복수의 대상을 찾으면서 류와 동진의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대화. 형사가 동진한테 말하잖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영미의 시점으로 바뀌죠. 그 새끼들 찾으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동진이 죽여야죠. 똑같은 거라는 게 나오죠. 류랑 동진이랑. 그러니까 이게 교차 편집인데 처음에 이제 그런 거지. 전화는 동진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우는 건 영미잖아. 네. 이 전화번호를 계속 체크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하나 플러스 얘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개의 복수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샀고 그 찾은 다음에 영미가 이제 미리 가서 이제 어디까지인지 다 해서 염탐해놓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조지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아까 잠깐 했던 그 신장 매매하는 아 이게 여기 나오는 거구나. 네. 조직원이 아이스크림 사면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세요? 아니죠. 멀리 가세요? 졸라. 그러고 나와서 케이크는 버리고 드라이 아이스만 가지고. 바로 버리고 가잖아요. 한 입이라도 먹든 거 아깝게. 근데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난 그 뒤집혀지길 바랬는데 예. 곱게 떨어졌더라고. 네, 그거 그냥 다시 찍기 귀찮아서 넘어간 느낌이에요. 그거는 별 중요한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 청소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또 뭐 그럴 수도 디렉션 있겠네.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뭔가 그렇게 멋있게 떨어지는 거 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제대로 그냥 무게 중심이 바닥에 있어서 그냥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조직원이 2명이고 의사가 1명 있었잖아. 네. 여의사. 네. 엄마잖아 그게. 아 근데 거기서 엄마라고 했을 때 그게 더 끔찍한 거야. 어. 왜냐면 또 옆에 마취가 돼 있고 신장을 꺼내기라는 여자가 보이는데 이 남자가 문을 열고 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씨 나 먼저 하게 해주기로 했잖아. 이런 아주 잔인한 얘기를 해요. 그게 뭔 네. 소린가 했더니 안에서 하고 있다. 그렇지. 네.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취시켜놓고. 네. 근데 그걸 엄마 옆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엄마라고 생각 안 했, 그거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대가리 맞고 이제 드라이버로 찔린 다음에 엄마 이러고 죽는단 말이죠. 너무 이상해. 박찬원이 일본 만화 많이 봤어. 변태야 진짜. 일본 영화도 많이 본 거야. 야쿠자 영화 같은 것도. 뭐 제목 자체가 뭐 이마무라 쇼헤이의 복수는 나의 것 그쵸. 따온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 성폭행 당하는 역으로 나온 게 이건 여담인데 원래 에로 배우를 섭외를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안 왔대요. 그 박찬욱이 스텝 중에 한 명한테 옷 다 입고 그냥 올라가 있으면 천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위에서 누워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얼떨결에 그 핫팬츠랑 입고서는 그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올라가서 그렇게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어요. 그럼 그것만 따로 저기를 했나?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그 조지는 장면이 처음에 이제 야구바따를 한 명 이제 깔아 때려 눕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조르기에서 들렸을 때 드라이버로 찌르고 네. 뽑지 마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경동맥이 어쨌든 그런데 뽑으니까 피가 철우였나? 뭐 그런 이름. 철제야. 뭐. 철제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름이었는데 분수처럼 나는 네. 피가 진짜. 그 장면 정말 내가 너무 많이 했지 예전에. 예. 뽑지 마 경동맥이. 그말 좀 해! 막 이 정도 됐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놈의 경동맥.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는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사람을 이제 뭉개잖아. 네. 그렇죠. 예. 아,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메스를 싹 들고 이제 다가오는 게 보이면서 다음 장면. 네. 그치. 예. 생략. 영미의 집으로
동진이 찾아왔어. 그때 영미가 처음에 짜장면을 시키죠. 막 시키면서 했는데 동진이 이제 자기가 전기 기술자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 고문을 해. 전기 고문하는데 전기 잘 통하라고 그 귀에다가 침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귀를 핥는 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그냥 끔찍했어요. 징그럽죠. 정말 의도한 거지. 마치 전기 고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성적인 고문 같은 느낌도 그쵸. 같이 나게 하죠. 예. 그런데 짜장면이 왔어. 유승환이. 유승환이 와가지고 아이씨 뭐 한 적을 시켜요 막 그러면서 그러다 죽어. 그치, 저는 이거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 알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몰랐는데 아직 나오잖아요 시체가 죽었구나. 죽었지. 죽였겠지 그치. 목격했으니까. 그치. 네. 되게 쉽게 거기서? 죽이고 사실은 그 집에 동진이 찾아갔을 때 영미가 문 열어주는 장면 다음에 벌써 묶여 있단 말이야. 네. 입술이 터져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굉장히 생략을 냈지만 되게 잔인했지. 네, 벌써 알잖아요 우리가 네. 봤을 때. 그리고 전기 고문 한 것도 이제 입으로 뒤집어 씌우고 이제 하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영미가 막 발악을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혈류가 이제 탁 흘러나오는 게 이제 보이고. 네. 뭐 그럴 근데? 수밖에 없는 거지. 앉아서 되게 천연덕스럽게 짜장면을 먹다가 그걸 보고선 이불로 덮고 계속 마저 먹어. 너무 맛있게 먹잖아 막 단무지 꼭 먹으면서. 그리고 네. 이제 얘는 찾아오는 거지. 류는 신하균이 찾아왔는데 이제 자기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네. 너무 재미있게 사실은 이 경찰이 얘를 찾는 건데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고 시체를 이제 세워서 태웠지. 영미의 시체였던 거고 류는 옆에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여자친구의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잡고. 쓱 잡죠. 네. 예. 작별 인사하는 거죠. 왜 근데 그 전에 그런 장면 얘기는 왜 안 적어놨지? 뭐 어떤 거요? 배두나의 그 그거 우통을. 왜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놈의 우통 얘기 좀 그만해. 그치 여기 그 좀 전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둘의 정사신도 되게 특이했잖아요. 왜냐면 한 명은 말을 못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배두나의 신음이 나오는 시점에서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서 두 개가 교차되면서 굉장히 묵음이 됐다가 신음이 나왔다가 묵음이 됐다가 신음이 나왔다가 그래서 이게 야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 정사신이. 야했는데. 엄청 야하지 않았어요? 야했는데 그래서. 그게 그 스크린에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돼 있어가지고 스크린으로 봤으면 참 스크린으로 그랬어. 네. 스크린 봤지. 네. 그리고 배두나가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그렇죠. 지금처럼 유명하진 약간. 않았으니까. 아 근데 좀 하이틴 스타 같이 되게 어릴 때였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근데 그런 역할을 찍어서 되게 조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딱 나왔을 때 약간 충격적인 게 있단 말이야. 예전에 그 회사에 영화 기자 있을 때 여자 선배가 새끼를 보고 와서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뭐요? 내가 살다 양조의 고안을 볼 줄이야. 그게 영화 평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아무튼 네. 강 기자가 언급해서 굳이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류가 어디 되게 허름한 집에 머물고 있는데 동진이 그 창문으로 침입을 하잖아요. 그 이게 그거죠. 영미가 불었다는 거. 사실은. 그렇지.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손잡이에다가 무슨 전기 장치를 해놓고 자기는 되게 천연덕스럽게 자고 있어. 자는 척을 한 거죠. 그래서 류가 이렇게 몰래 들어가려고 딱 잡는 순간에 감전되고 쓰러져요. 예. 어떻게 들어갈까 막 고민하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들어갈까 막 하다가 결국은 감전되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요 집에서 더 먼저 컷은 맞아요. 뭐냐면은 네, 그거. 그 얘네들 턴 다음에 신장을 빼간 거잖아요. 그 네. 자기 장기멜매단 애들을. 네. 그래서 그걸 뭘 하고 있냐? 소금에 찍어서 생으로 씹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그 복수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지. 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찍어서 먹는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워낙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어가지고. 쉽지 근데 않나요? 약간 씹는 장면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동진이 그, 들어갔을 때 그 잘린 그 신장들이 보여요. 신장들과 그 소금이 놓여진 장면이 나오죠. 그 원한이라는 게 정말 네. 그 씹어주길 뭐 이런 거잖아. 그쵸. 네. 빈립발 빼고 무줄 때 씹어 먹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네. 근데 그걸 이제 알기 전까지는 동진이 이제 들어갔을 때 자꾸 그 베스킨라빈스 그 상자가 옆에 살짝 보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할 수 있게. 근데 그게 나중에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사가 경고도 했어요. 그 새끼 되게 위험한 놈이라고. 아주 잔인한 새끼라고. 여기 죽은 애들 신장을 빼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알죠. 동진도 사실 느낌이 왔을 거야. 네. 얘가 나중에 죽일 때 그러잖아. 너 착한 놈인 거 알아. 네. 뭐 이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듯이. 내가 죽이는 이유도 이해하겠지. 약간 그런 그 식으로 원한. 그냥 서로 이해를 하고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 그런가? 이해를 했나? 아니 죽을 수밖에 없네. 네. 죄책감이- 이해를 당했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전 여기서도 또 재밌었던 게 그 류가 결국 잡혔잖아요. 네. 위에서 동진이 이걸 이렇게 죽일까 저렇게 죽일까 막 고민을 해요. 과연 어떤 죽음을 내려야지 나의 복수가 합당하게 끝날까. 그러다가 어떻게 죽이기로 하냐면 그 물가로 다시 데려가요. 네.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물에 류가 서 있는데 두 발이 묶여 있는 거야. 거기서 동진이 그 얘기하죠. 나도 안다. 너 착한 놈이라는 거. 내가 죽이려는 거 이해하지? 대답은 안 해. 못하죠. 대답은. 근데 그러고 나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손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살려주나? 아니지 이제 버둥거리려고. 그렇지. 아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네. 살려주나 하고선 또 물속에 들어가니까 발에 있는 것도 끊어주려고 들어갔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아킬레스건이 아 싹 잘려 너무 있어. 잔인해. 그러니까 그 여하튼 자기 딸이 고통스럽게 죽었던 물에서 똑같이 버둥대다 죽어라. 네, 라는 그거잖아요. 그런 거였고. 거기다가 뭐 동진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누나는 물에서 팔이 그어서 죽어지고 동생은 물에서 다리가 그어져서 죽어졌죠. 하긴 또 그런 것도 있네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죽는 걸 계속 그냥 무덤덤하게 지켜보다가 죽은 걸 확인하고선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한 봉지 2개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고 묻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토막을 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디인가에서 그 코란도가 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요건 조금 이해가 안 돼. 전화가 있으니까. 아니 뭐 무서운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휴대폰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뭐야라고 했을 때 영미가 이제 약간 과장하는 거 허세를 부렸던 거지. 네. 우리 조직 아저씨 큰일 나라고 했고 실제로 형사가 그 영미가 소속된 그 뭐 단체를 알아봤더니 조직원이 한 명이래 이렇게 얘기해서 네. 우리 다 방심하고 있었는데 네. 4명이 와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죽이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이 사람들도 농인인 걸로 알 수 있죠. 청학장인이고 뭔가 있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흘러가지 했지만 실제로 이제 영미가 농아 학교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거기 다녔다가 속이고 다녔다가 퇴학당했다는 게 그렇죠. 나오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였고 네. 뭐 혁명 무슨 당이잖아. 네. 아 당은 아닌가? 배당금당이 자꾸 생각이 나서. 아, 혁명 전혀 뭐 다른 부정부주의적 뭐 이런 뭐 단체였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 사방에서 찌르고 가슴에다가 뭐 우리 뭐 영미를 어떻게 살해한 뭐를 뭐 심판한다 뭐 그런 거를 자본주의 어쩌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판결문 있었어. 아니었어요? 어. 예, 사형을 언도한다 뭐 이런 네. 그 거였는데 초반에 영미가 막 타이핑하던 거랑 비슷한 문구였어. 그거였지. 그거였고 이제 그거를 가슴에 박아놓는데 여기서도 웃긴 걸 넣는 거야.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걸 굳이 읽겠다고 이게 고개를 삐 찍은 걸 맞아요. 예. 그때 예전에 극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피식거렸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사실 그때가 피식거릴 장면이 아닌데. 절대 아닌데 또. 네. 그리고 솔직히 다 끝났다. 모든 게 완수됐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또 죽음을 맞이한 거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복수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맞아요. 결말을 이제 맺어버리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이루고 뭐 부르고 여기서 하는. 얘네가 뭐냐 할 때 그 영미가 그 말했던 게 나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뒤에 한 번 더. 네. 아저씨 저 죽이면 그러니까 거기는 문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 영화답지 않은 것 같았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네. 박찬욱 감독이 이거를 친절하게 넣어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관객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넣어줬는데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넣지 말걸 그런 네, 그런 근데 인터뷰를 해요. 맞아요. 예. 그건 안 넣었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판결문에 그 장영미란 이름이 그치. 나와서 뻔히 다 짐작할 수 있었는데. 사실 더 불친절한 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거기서 그렇게 설명적일 필요는 이 영화답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 하면은 네. 내가 복수를 할 수밖에 없다. 복수의 좀 마인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진 번역 내지는 뭐 그런 건데 원래 이제 성경 문구에서 나온 거잖아. 이 나는 누구냐?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다. 너희들 인간들끼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신이 알아서 해줄 복수는 신의 몫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지금도 복수는 나의 것 하면 그런 의미는 거의 희석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고 마지막에 만약에 이런 그 신의 것이다라는 것까지 캐치를 한다면은 네. 이 영화 전반에 흐르는 그 아이러니에 대해서 더 확실히 또 부각이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알렉스 왕의 픽을 인생 했습니다. 영화 예. 들어보고 있으면은 강 기자의 인생 영화 같아. 강 기자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좋아했죠.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겸사겸사. 박찬욱 감독을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영화기도 하고. 저도 거의 처음 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 난 처음은 JSA를 먼저 시작. 아 그러니까 JSA를 봤지만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어. 근데 그것도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히트는 했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이런 마니악한 걸 원했는데 이 사람이 해줬고 올드보이 이렇게 상탈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가니까 이제 드디어 국내에서도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장르 영화가 조금 더 활성화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3부작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금자씨의 또 손을 들어줘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시작이다. 복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러니를 얘기했다면은 올드보이는 또 그런 거잖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는데 또 그런 아이러니가 있죠. 네. 그런데 왜 내가 15년 동안 고통받아야 됐지? 네. 근데 마지막에 인정을 하는 거 아니야? 네. 혀를 자르면서. 네. 그리고 나서 기억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거고. 그건 모르죠. 네. 그리고 이제 금자씨에게 또 이양이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박찬욱 감독이 뭐 좋은 영화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시피 밀정이 질출하지 않았으면 아가씨가 나갔을 텐데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이어서 밀정이 아하. 밖으로 나가서 이제 기생충으로 굉장히 늦게 이제 수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뭐 아무튼 그렇다. 좋아하는 작품이고. 저의 픽은 끝났고 다음 픽은 누군가요? 저입니다. 기대됩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저보다 옛날 영화예요. 엄청 옛날 영화. 옛날 사람이야. 아이, 저 개봉 당시에 본 건 아니에요. 사실 나는 2002년이라서 조금 옛날 건가 했는데 다들 옛날 사람이야 진짜. 내가 제일 출신이야. 그러게. 근데 인생 영화인데 뭐 갑자기 최근 거를 하긴 좀 웃기잖아요. 2020년작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뭐 지금 맞닥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뭐 아무튼 그 개성도 있고 뭐 그 각각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겠지만 네. 분명 다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편 다. 오랜만에 그래서 왕년에 한 번 이상은 봤던 영화인데 다시금 봐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그리고 봤던 느낌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다들 뭐 좋아하신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몇 개 더 해도 좋을 것 같아. 인생 뭐 한 번밖에 안 살았지만 좋은 영화는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전대의 인생 영화를 할 거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전대가 대단해서 그 인생이 궁금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냥 좋아하는 걸 한다라는 점. 네. 너무 강조한다. 뭐 그렇습니다. 전대 레전드 영화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런데 한 줄 평으로 한 줄 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한줄평 되나? 해야 돼요? 해야지. 네. 저는 제 거라서 당연히 준비를 해왔고요. 요즘 대세에 맞게 펀하고 쿨하고 섹시한 복수 트릴로지의 그 첫 번째. 펑클 색좌. 아, 근데 이 영화 진짜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지 않아요? 네. 그래. 마지막 섹시까지 맞춰놨네. 펑클 색좌 몰라요? 몰라요. 일본의 그 있잖아 이상한 정신. 와 아마 찾아보고 나중에 네. 빨리 나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해보겠어. 저는 좋은 의도 불쌍한 최후. 그래. 다음. 저 할게요. 걔는 캐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충격적이지만 아름다운 복수극. 아 되게 어렵다. 아이러니한 서사, 생략의 연출로 빚어낸 박찬욱의 전진. 그래.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한번 해봤어. 짝짝 해야 될 것 같아. 박수 세 번 시작. 말도 더럽게 잘 들어.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레.